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상식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저런 말을 할까?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굳이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그런 주류 세력들의 수장이나 수계가 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매국적인 발언들이 이어져야만 그들의 철학적인 집권 이념을 계승한다고 보는 겁니다. 일종의 충성맹세 같은 거죠. 당연히 그런 거죠. 세력에 대한 충성맹세. 사실은요, 지금 이 태극기 집회가 보여주고 태극기와 그렇죠. 성조기가 같이 나오는 것이 저들이 얘기하는 그 이승만 정권,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겁니다. 이승만 정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친미 정부였다는 거야, 그렇죠. 애초.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는 친미로부터 시작한 거야. 그걸 받아들여. 그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야. 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지 않아? 우리 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 뭘 모르는 빨갱이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이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애초부터 친미 정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 사드 부지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게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후사가들은. 그러니까 박근혜와 한교안과 한민구와 김광진은 적어도 친미파로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건데 그러면 왜 황교안이 지금 이런 짓을 하냐면 굉장히 이제 동맹국가 삼각 권력 구도 일본과 미국과 한국 남한이 어떻든 동북아의 완고한 패권 국가로서의 막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어쨌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새로운 동맹 관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서 북한과 굉장히 우호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난 상태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교안의 이 개자식의 키워드는 동북아의 긴장감을 고조하기 위한 종합 플랜 속의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보 장사를 통해서 차기 지금 탄핵 이후에 대권의 주 논쟁점을 어쨌든 안보 장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용도로 조금씩 한 발씩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근데 그 말씀에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직접적으로 황교안이 일본이나 미국하고 닿을 선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라인을 타는 듯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건 웃대가리가 시켜서 하는 거거든. 그럼 그 웃대가리는 뻔히 최순실인 거고 최순실이 미국하고 연결돼서 이 사업을 했겠느냐는 거지. 지 아버지 때부터 박정희하고 연결되어 왔던 친일파 세력들하고 연결돼 있어서 미국의 지령을 받는 친일파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하청의 재하청인 거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입장인 거는. 그럼 미국이랑 어느 정도 다이렉트로만 라인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은 형제다. 외교적인 관계에서 이런 류의 이게 가는데 이렇게 재하청을 받아버리면 미국은 할아버지가 되고 얘는 삼촌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 손잡벌밖에 안 되는 국제적 위상이나 지위가 이 모양인 거고 그 자체도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는 꼴 이상 그 이하가 없다는 거야. 한 번도 대사가 오질 않든 저쪽에서 무슨 망언을 하는 제대로 된 항의나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그 상향이 없는 거야. 무조건 하락으로 낙수처럼 폭포처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명령 체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외교냐고. 이게 굴욕이지 이거는. 신비님은 뭐 후사가들은 이 몇몇을 친미주의자로 분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후사가들은 지금 이 시대에 뭐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쭉 친미 정권이 이어져 왔다라고 그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최악이야. 그러니까 뭐 친몽 정권 이를테면 고려 말에 뭐 한 200년간 친몽 정권이 친원 그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표현이 재밌어가지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패권에 종속되어 있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과연 이게 독립국가가 맞냐라는 것이 또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맞아요. 한동안은 뭐 신식민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뭐 지금은 그 학설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미군은 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독립성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전체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친미성 자체가 한 번도 부정된 바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친미국가라고 얘기하는 거니 과거로 보면 돼요. 조선시대에 한문 언어를 장악했잖아요. 기득권에. 그다음에 이제 철학
집권 철학을 청해서 가져온 거죠. 그다음에 제도를 도입합니다. 관제 제도를. 근데 지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영어를 많이 쓰죠. 그다음에 철학은 자유주의를 표방하죠. 기독교적 자유주의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제도는 미국식 팀제, 경쟁체제를 도입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일제로 가면 똑같습니다. 당시에 일본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신사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언어와 집권 철학과 제도를 모방한 사회. 그래도 답습한 사회는 친미국가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제가 화가 나고 열받고 죽고 싶은 것은 지금 한반도가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평화를 지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드를 통해서 신냉정 체제 도입에 대한 또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거를 한 나라의 국무총리란 놈이 이것을 조장하고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냉정 체제를 만들어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보수적 성향을 갖거나 또는 극단적인 군사적 힘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들을 자극시키고 또 남한과 일본과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득세하게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이거에 선두에 서서 한국인들이 원하는 평화에 대해서 거의 말살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자는 정말 저는 응징을 받아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짝돌로 조사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5,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신비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드 문제를 한번 좀 더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실행범, 누가 지시했건 실행범은 황교안으로 보이고 그 황교안에 의해서 이제 실행하고 있는 자들, 한민구라든지 이런 자들이 최근에 사드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다 안 되니 롯데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롯데와 골프장 부지를 교환하고 거기에 지금 철조망을 치고 사드 배치하기에 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심지어 5월 달에 한 개 포대를 설치 완료하겠다는 계획까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뭘 믿고 일어나 혹은 뭐 어떤 똥줄이 타길래 일어나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어쨌든 사드 문제는 지금은 홀드하고 다음 정권 때에 국민적으로 다시 논해보자라는,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얘기해보자라는 걸로 지금 보류, 홀드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그랬거나 말았거나 기차는 달린다라는 식으로 뭐 대선, 벚꽃 대선이 치러지든 말든 5월까지 뭐 그냥 포대를 들여온다, 여기까지 지금 저들은 일사천리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믿고 내지는 뭔 똥줄이 타길래,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제 똥줄 타는 이야기를 우리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뭔가를 이미 선 입금 받아놓거나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뭔가 있는 것이 아니요? 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권이 바뀌어 봤댔자 사드는 어차피 되돌릴 수가 없어.
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들의 의심이 함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요. 어떤 그런 식의 약점, 선입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 국민의 뜻인 이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도 만약에 어떤 디베이트나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걸 도려왔다면 핑계 댈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사드를 맞다. 배치하고 싶으나 상황이 이러하니 너도 보고 있지 않냐. 잠깐만 보류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더군다나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냐 같은 논란도 있었고요. 근데 이 탄핵 정국에서도 밀어붙이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인데 문제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래요. 롯데는 왜 이사회를 열어서 사드 부지를 교환하는 것을 승인했느냐 이거에 관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롯데에 중국에 벌려놓은 게 너무나 많아서 그걸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왔는데요. 맞아요. 롯데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중국 사업은 얼마 안 돼서 잘라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래서 롯데가 중국에 투자한 거 봐야 겨우 몇 조 원대인데 이걸 포기하는 대신에 자기 총수의 구속을 막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강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계산될 문제예요. 지금 몇 조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한편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뭐 이거를 뭐 국가적으로 물어줘야 될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뭐 태평양 그 뭐 로펌에서 그런 식으로 자문을 해주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소송까지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롯데가 대중국 사업에서 처맞은 어떤 그런 불이익 등등을 국고로 메꿔야 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유효한. 왜냐하면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